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제 이름은 한광식이고요. 지금 소속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산학교육혁신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남 교수님 강의에서 대학교육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하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 지금 회원대학이 198개가 있고요. 전문대학은 13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정책도 지금 ESG도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학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평가가 너무 많다. 또 ESG 파트가 이게 진행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많지만 대학 차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거는 조금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평가가 나왔는데 2025년부터 대학 평가에서 정부 재원 진행을 이제 축이 교육부 중심에서 아까 나온 그 체계 개편에 대한 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교육협의회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있어요. 거기가 경영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가는데 이 안에가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평가 체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요즘 교육부가 하나 체계가 그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거가 내년에 라이즈 센터로 해갖고 17개 광역의 센터들이 구축되고 상당수 4조 2천억 정도에서 지금 2조가 지역 중심으로 평가 체계가 바뀌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지역의 중심 체계로 바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에서 지금 그 제시한 거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지금 매주 1조씩 지정되어 있는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 지금 소멸을 되게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는 지역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89군데, 그 다음에 관심 지역이 지금 그 18개, 그래서 107개가 지금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기금을 받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야 될 거가 이제 개별 부처,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고 계신 부분보다는 서로 연계 협력하고 서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ESG의 그 학회에 대한 철학도 서로 협력하고 나눠주고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가 되지를 않으면 앞으로 점점 이게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는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붙는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 앞에 보니까 ESG 시대라고도 하고 4차 산업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돌입되면서 변화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3부 진행은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제대로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분이 늦어져 갖고 어떻게 보면 6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진행을 좀 잘 맞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크게 3개 주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특히 디지털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단히 앞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좋은 우리가 오늘 그 토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5주제 웹 3.0 기반 평가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피드백 ESG 구현 방법을 우리 지금 메타큐빅의 심성식 대표님, 글로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산업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서울여대 김병주 교수님이 AI와 ESG 평가에 대한 우리가 인공지능의 중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ESG의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제6주제, 그 다음에 제7주제는 챗 GPT 및 메타버스와 ESG 평가 부분은 지금 안종배 교수님, 국회 미래 학회장을 같이 겸하고 계신 우리 한세대 안종배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토론에서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김건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건일 연구위원님은 줌으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토론에는 김진애 교수님, 동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이행선 KG 제로인 이행선 팀장님이 이제 토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강연의 뒷부분에 ESG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조동성 교수님, 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었다고 지금은 제15대 국립인천대 총장님 거쳐갖고 지금 경인방송의 이제 회장님을 연임하고 있는 우리 대단한 이제 조동성 교수님의 이제 강연과 오늘 이제 고문현 회장님이 마지막 회사를 진행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주제에 오늘 심성식 대표님을 모시고 웹 3.0 기반 평가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피드백 ESG 구현 방법으로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발표 듣고 또 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같이 질문과 토론과 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큐빅 대표 심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 발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학회 여러분, 한국 ESG 학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기존의 그 개념적인 웹 3.0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어려운데 좀 쫓아오시기 쉽게 좀 설명하겠는데 제 달란트가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웹 3.0의 기본적인 그 컨셉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뭐 블록체인이 3.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은 약간 블록체인이 아닌 형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는 진행이 되지만 그 블록체인 기반 위에 새로운 그 블록 3.0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멘틱스라는 겁니다. 그 여기 지금 웹 3.0 오픈 SNS 시멘텍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멘텍스라는 것은 사전 찾아보시면 의미적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2010년부터 그 의미적 기반의 웹 3.0인 그 구조가 이미 3.0이라고 이미 제 얘기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업체들이 그걸 도용해서 쓴 겁니다. 저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고요. 저 소개를 좀 정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미국의 메타큐빅 회사 대표고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R&D로 스타트는 글로벌리즈라는 회사에서 뉴질랜드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호주 ESG 큐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SG 평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퀸즐랜드 유니버시티하고 그다음에 호주 정부하고 연결해서 실제로 평가 인증을 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쓰는 모든 고객들한테 고객이 어떤 형태로 ESG를 실제 상품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 책은 제가 책을 뭐 이미 이제 절판이 되려고 하는 책인데 뭐 제가 책 때문에 이렇게 뭐 판매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이게 2010년에 넥스트 웹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했고요. 제가 왜 이 책을 설명하냐면 저기 웹이라는 그림이 오늘 개념이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웹은 거미줄이 이런 형태로 이런 방사선 형태로 거미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웹은 이 방사선 형태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미줄이 이런 형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웹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스타형의 그냥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웹은 뭐냐면 이 방사형의 어떤 연결 구조, 그러니까 서로 개인과 기업 간에 미들맨이 없어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제가 이름을 넥스트 웹이라고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웹 3.0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냈고요. 뭐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서머리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블럼,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솔루션과 ES 솔루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할 때 테크놀로지 용어를 좀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뭐 용어가 ESG 용어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해해 주십시오. 테크놀로지적인 솔루션이 많이 나오니까. 우선은 뭐 서머리는 저희가 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그 기본 중심이 시민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용자 중심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중심이 기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뭐 N사의 그 메타버스 아시잖아요. 다 그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자가 기획하고 사업자가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메타버스 만들어지면 다 그 구조에서 종속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그게 가상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통하느냐에 두 가지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 간의 그 양방향, 유저와 기업, 생산자, 정보 생산자의 양방향으로 서로 연동이 돼야 되고요. 미들맨이 없어야 되는 뜻이고, 원래 책 제공에 다방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다방해라는 말은 커뮤니티가 다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로컬 커뮤니티가 여러 종류의 커뮤니티가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ESG 사회에 기여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비전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뭐 가진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 기존의 그 독점적인 정보 체계에 있는 2.0 사업자, 구글이나 G사나 N사나 수많은 그 앱사 그런 사람들한테 독점적인 정보를 그 실제로 독점하고 있는 모든 그 정보 체계가 집중에 돼 있으니까 중앙 집중형이 진행이 돼서 탈중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탈중화가 개방, 공유,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정보 제공자, 소비자, 사업자가 실제로 평등한 주제로 이제 평등한 형태로 이제 실제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어떤 컨셉도 있고 그 컨셉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그 서로에 대한 인터페이스 또한 이런 파라다임의 시프트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사용자, 시민, 수요 참여를 통해서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온라인 가상 세계로 디지털 트랜스폼 하는 게 3차 혁명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온라인 업체들이 다 3차 혁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다 온라인 업체 위주로 된다는 거죠. 근데 4차 혁명은 뭐냐면 온라인이 다시 오프라인 현실 세계로 가서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웹 3.0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제가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알아시면 큰일 납니다. 1.0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업자가 컨텐츠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 때 이런 형태가 일어났고요. 그럼 웹 2.0은 뭐냐면 사업자가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는 결국 콘텐츠 생산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3.0은 뭐냐면 사업자가 콘텐츠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웹 3.0 개념입니다. 이거 못 알아주시면, 이 그림 수식을 못 알아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인데 좀 더 쉽게 그러면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냐면 기존의 기계혁명, 이게 정보량의 차이입니다. 정보량의 차이를 보면 기계혁명이 있고 전기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기본 혁명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왜 미점령이 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그 사실 2.0에서 모두 3.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 2.0이 지금 있어요. 근데 3.0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요분 때문에 그래요. 요분 아세요? 네.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2.0의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그 스타형의 아주 독점적인 위치를 다 만들어주는 사람들한테 다 지금 전철에서 이렇게 하고 다 독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서 보안도 힘들고요. 기업들은 이걸 따라가려면 뭐 안드로이드도 개발해야 되죠. 애플도 개발해야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 정보 고객을 찾아가려면 결국은 여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종속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종속형은 뭐냐면 요분이 개발한 이 플랫폼이 앱스토어로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다 파급이 돼서 그 앱스토어가 수만 개가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가면서 결국은 종속적인 정보로 다 연결이 돼서 그걸 핸딩하는 사업자는 배를 두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거를 막아내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러면 이런 시대를 막자고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들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니네들이 왜 사업자가 다 갖냐? 우리도 갖자.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 음악 저작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블록체인으로 인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나온 것들을 이게 초거대형으로 보는 건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참 희한한 게 보면 기존에는 어떤 집중형의 서버들이 다 2.0의 서버 사업자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럼 2.0 사업자의 돈을 엄청나게 돈 들이고 수익을 가지고 갔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저기 블록체인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ESG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게 블록체인 저겁니다. 전기를 아시겠어요? 뭐 채굴하는 전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런 형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3.0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기 뭐 블록체인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웹 3.0이 되려면 도메인이 중요하다.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돼요? 시작이 어디서? 도메인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메인을 아이들은 멀티 도메인을 만들자. 그게 이제 저희 그 플랫폼의 성격입니다. 멀티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메인끼리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정보가 분산되고 공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만드는 그것들이 정보 생산자, 소비자, 포탈을 이게 혁신적 대응이 필요하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보 송유관 파이프라고 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게 정보 송유관 파이프가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송유관 아시잖아요. 기름을 보내면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를 보시면 생각하십니다. 수도를 화장실에서 트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식수에서 트는 거와 물이 좀 질이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물을 틀으면 바로 나오는, 정보를 틀으면 나오는 그런 형태가 파이프라는 거죠. 그거를 저희는 만든다는 뜻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드맨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온드맨드가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 모든 사람한테 개인화 주소를 주고 그 개인화주소에 파이프라인을 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미들맨 없이 파이프라인을 틀면 정보가 튀어나오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블록체인 인터넷 한국인의 손으로, 제가 한국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한국인이고요. 근데 저는 시민권을 가져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미 기반 통합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비동기적,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동기적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그건 알아시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 영어로는 seamless connective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정보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공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은 그럼 어떻게 초월해요? 실제로 이 시간은 뭐냐면 지금 저희 플랫폼을 써서 예를 들어서 지금 컨퍼런스를 끝내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 전에. 그런 정도로 비휘발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은 휘발성인 정보만 여러분들 막 올립니다. 근데 나중에 3개월 지나면 그 정보는 없어지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 가지 용어죠. 실시간이면서 모바일이면서 의미 검색하면서 seamless connect.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인문학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이게 그 자랑 뭐로 할까요? 지식을 좀 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융합이란 말은 세 가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은 뭐냐면 기능의 추가입니다. 컨버전스는 기능의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매시업이라는 뜻은 그 영어 용어 원어로 보면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의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분야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기능을 통합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스는 기능의 결합, 여러 기능.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약간 근접한 영어로 확장은 돼요. 근데 매시업은 뭐냐면요. 전혀 새로운 분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뭘 반죽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집단지능으로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하나 예입니다. 수저가 실제로 저렇게 삽처럼 생겼잖아요. 수저가 여러 가지 기능이 붙는 거죠. 요게 뭘까요? 인테그레이션, 저 기능이 합친 게 컨버전스입니다. 근데 제가 GPT의 약자를 혹시 아십니까? GPT의 약자.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컨버전스입니다. 기능의 결합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죠. 인풋이 질문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얘들은 기능을 다 받아서 기능의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들, 머신끼리 서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나누는데 결국은 컨버전스예요. 근데 새로운 분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저 옆에 그림 보시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매시업 융합을 어떻게 했냐면 무게와 같은 수저 이 기능의 결합으로 했을 때 같은 수저인데 저울이 인식이 되고 개인으로 맞춤이 수저가 된다. 내가 이게 적당한 양으로 매일 약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이건 새로운 분야가 되는 거죠. 이 수저가 결국은 그런 분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매시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GPT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에 대한 가장 해답은 뭐냐면 매시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시업을 저희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례를 볼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매시업했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두 가지 기능이, 이건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시업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블로그하고 SMS는 통신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동시에 합쳐서 트위터를 만든 겁니다. 블로그와 SMS 기능을 합쳐서 새로운 분야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저희가 제안한 건 뭐냐면 멀티 도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웹과 웹이 합치면 멀티 릴레이션십 웹이 만들어진 게 매시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티 릴레이션 웹이 메타버스, 웹 XR로 만들면 메타버스, 넥스트 메타버스가 매시업이 되고요. 넥스트 메타버스를 다시 기존의 메타버스로 연결하면 새로운 유비쿼터스 세상이 옵니다.
저희 이거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를 융합해서 저런 게 된다더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그럼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다 된다는 거죠. 과학기술, 인문, 경제사 다 이게 융합이 되고 매시업이 된다는 거죠. 그냥 컨버전스가 아니에요. 수많은 지금 여기서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인문 쪽의 교수님들이 IT 쪽을 배우시면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서로 융합이 되면 새로운 분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모르죠. 어떤 분야가 나올지.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 첫 번째 기존의 그 2.0은 매시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저기 기존에 제가 스타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웹은 이게 웹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 ABCD라는 고객 그 기업들이 그 저기 Y라는 Z라는 실제 요거 보시면 Z라는 고객을 가려면 얘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시업이라는 게 전혀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 A의 기업의 저작권은 이 Y가 있거든요. 왜 Y냐면 야후가 먼저 시작했어요. 구글 다음 이거 영상이 나오나요?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탈이나 이런 것들이 융합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비용을 냅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분 때문에 그 앱 인앱 결제비 지금 30%가 넘었어요. 구글 안드로이드가 지금 30%를 넘어가요. 우리 카톡에서 보내잖아요. 다 띄간다는 거예요. 30%. 모르셨죠?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든 제약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세계하고 이게 현실 세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를 만드는 당연히 컨텐츠가 부족하죠.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다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세계를 세상에 메타버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실 세계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ESG, 드디어 ESG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ESG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소통이 어렵는데 소통할 수 있는 피드백이 단일 카테고리로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과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저작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시업 융합이 당연히 안 되고 양방향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동이 안 되니까 미들맨이 중간에 뭔가를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고 싶은 이 내용들이 뭐냐면 기존의 그 수많은 그러면 중소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기업의 88.6%가 ES 정보 유무에 취득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업무상으로 엄청난 그게 부담을 느끼는데 그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스코프 3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대기업이든 뭐든 다 그냥 결국은 하청의 하청 레벨 1단계 1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담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결국 질문은 뭐냐? 기존의 그 융합적인 플랫폼을 평가 비디오를 하면 그 새로운 형태의 경쟁적인 융합적인 플랫폼이 있을까? 그 다음에 가상세계와 실세계 평가 피드백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없을까?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의 유치 수단으로 ESG를 쓸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그 개인들한테 보상 획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보상 획득.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뭔가 남기려고 하시잖아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인센티브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마이스에서 미팅 인센티브, 인센티브란 말은 이 보상이란 얘기예요. 결국 개인들도 보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가 피드백의 수익 구조가 실제로 배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ESG 기본적으로 이 개인과 소비자는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나 이런 효과가 큰 수단인 게 뭐냐면 기존의 그 ESG 기업들은 이거를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실제로
교육하고 피드백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 드디어 이제 저희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자막해 보시면 요 SC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뭐냐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스코프 3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 하청업체 이게 노란색이고요. 2단계 하청업체, 3단계 하청업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자 이거를 제가 서울시 메타버스 하나의 도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 노란색은 그 강남구에 있는 빌딩들 도메인이에요. 이 초록색은 서초구에 있는 빌딩들 도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메인이 완전히 웹이에요. 웹이. 그러니까 T라는 도메인 안에 고객이 어떤 사람이 가입했어요. 톰이 가입했어. 그 톰이 이 W로 와서 거래가 일어나요. 얘 상관없이. 이게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인터넷이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기술들을 저희가 다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지금 여기 회원 가입하시거나 이렇게 저희 그 웹사이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다 저희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플랫폼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I라는 저희 포럼 KS 포럼을 지금 하는데 나중에 다른 포럼 웹사이트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포럼 하는 여기 ESG 포럼 업체들 또는 뭐 여기 뭐 영화제 하는 포럼 업체들 또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이게 미들맨이 없으니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설명이 이게 길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을게요. 리안솔루팅이라는 회사가 전기 회사입니다. 전기 회사가 어떤 상품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 카테고리는 지역이 여기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상품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올데파워 이 전기 이 플랫폼에 동시에 이렇게 연결.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서로 연동이 되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수식으로 제가 해볼까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지역, 하나는 전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융합에 대한 거, 매시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드립니다. 이 매시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면 결국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오클랜드가 시작했는데 저희 스타트가 오클랜드 플랫폼은 이 간접적인 포탈이에요. 이 두 개의 도시, 노쇼시티와 마누카 시티에서 일하는 모든 정보를 얘가 받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여기서 노쇼에 있는 교회들은 여기서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오시겠지만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있으면 여기 연결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실리콘밸리 도메인 올 실리콘밸리닷컴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수직적인 전문 포탈이 수평적인 포탈과 연합돼서 매시업을 일으키면 새로운 개념의 어떤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그러면 결국은 ESG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ESG 팩터들이 워낙 많잖아요. E와 S와 G가 있는데 그런 팩터들이 다 연결된다고 하면 엄청난 파워가 비어보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도메인이 이렇게 이거는 오클랜드 포탈이고 여기 들어가셔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 교회가 나오고 이게 수평적 포탈이고요. 여기 교회 포탈에 들어가서 주일 설교를 하면 이게 나오니까 이게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교회 목사님이 또 올렸어. 그러면 여기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수평과 수직이 모든 게 다 연결되니까 아까 매트릭스 말씀하셨잖아요. 매트릭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멘텍의 온톨로지 개념의 사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동이 돼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이게 이제 ESG 관련된 팩터라고 하면 결국은 요 하나하나가 이 도메인들이 메타버스를 이룬다는 거죠. 메타버스를 이루면 결국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SNS는 이런 모습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누가 누군지 다 아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기업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쓰면 쓰레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우리 쪽에 그 메시브의 플랫폼을 쓰면 추출이 돼요.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어디서 어떤 전문 업종에 실제 관심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개인화의 모든 전자서명, 뭐 신문, 디지털 정보, 채팅 모든 기술들이 이 안에 집적이 돼서 웹 3.0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커넥트라 쉐어라는 뜻인데 결국은 스마트 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플랫폼 이름이 스마트 킵입니다. 뭐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개인과 개인 간에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소통이 되게 해달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책 설명드리면서 방사선이 서로 연결되는 거 제가 그림 보셨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 그림은 결국 모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마이너 리포트 영화 보셨나요? 톰 크루즈가 장갑 끼고 어떤 객체를 찾고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창문에 뿌렸더니 그 검색 엔진의 내용들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검색 엔진이 지역이고요. 하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집어서 그 지역에다 뿌리면 그 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객체형 검색 엔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방향이 왜 커뮤니티가 되냐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정보가 수많은 개인들, 이게 다 개인 사이트입니다. 제 빈센트라는 제 개인 사이트고요. 그 글로벌리즈 개인 사이트고 뭐 여기저기 되어 있는데 다방향으로 연동이 돼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커뮤니티화 시켜서 ESG 정보를 다방향 커뮤니티로 옮긴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지역별로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지금 주사랑 처치의 그 목사님이 올린 그 하나의 컨텐츠가 노시오와 싱가포르, 브리스번이 다 동시에 다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러면 이게 다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하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가 빨간색입니다. 저희 만든 거는 사업자 밑에서 컨텐츠 생산 소비자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저희는 3디멘전인데 빨간색이 다 도메인 소유자들이에요. 누구든지 다 도메인 소유주가 돼요. 그러면 3디멘전이 되면서 사업자, 컨텐츠 생산 소비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존의 웹 3.0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메타버스로 만들자. 그러면 도메인들 다 메타버스 2를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메타버스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호주에 있는 회사가 2032년에 브리스번에 올림픽이 있는데 메타버스를 10년 동안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브리스번 전체를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쿄올림픽이 폭망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20년, 30년 걸려요. 도시 하나를 메타버스를 하려면.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5년 안에 끝납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주소, 기존에 한국의 이제 주소는 이런 식이 아니지만 왜 저는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렇게 주소 방향이 앞에 디테일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ENC 드림 빌딩, 구로구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ENC 빌딩 그 사진이에요, 사진. 근데 이걸 메타버스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구조를 시멘텍 구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ENC 빌딩은 요 도메인으로 매핑이 되고요. 구로구는 올지벨로 매핑이 되고요. 서울은 올인서울로 단대서 보여요. 자, 그러면 ENC 빌딩 2층에 찡띠엔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찡띠엔 가게가 실제 있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광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짬뽕을 비가 와서 10,000원짜리를 9,000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요 제인이라는 아바타가 구로구에 있는 메타버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바타로 ENC 빌딩 앞을 걸어가면 자동으로 요 짬뽕이 나오고요. 9,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9,000원짜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ENC드림닷컴의 주인이 바꿨는데 여기 있는 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변하고 올인서울에서도 메타버스가 변하는 거죠. 동시에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시멘텍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seamless connect. 그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seamless.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구조로 메타버스를 만들면 이렇게 공간들이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모델은 크게 보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오프라인에 여기 보면 컨벤션 마이스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저희 그 하나의 또 사이트가 되고요. 로컬 컴퍼니나 모든 사람들이 저희 도메인을 따면 이런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이런 메타큐빅, 이런 스마트 큐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보내면 이게 나중에 메타버스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정도에는 여기도 메타버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도메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3.0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3.0이 진짜 3.0이야? 하고 저희 의문을 할 거예요. 근데 3.0은 요 5가지가 진행이 돼야 돼요. 5가지가 저희는 다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탈중화 됐고요. 자율 조직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업자에게 플랫폼을 제너레이트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다 탈중화됐고 참여 보상이 되면서 우리는 사용자에게 모든 리워드를 제공하고요. 데이터 소유권은 도메인 소유주가 되니까 다 저작권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고요. 개방성은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이제 제가 요 뒤에 QR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가입하셔서 저희가 요거를 다 드렸는데 요걸 찍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나 이런 그 기존의 매시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용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오브 띵과 그 에브리띵이 요게 사실은 용어적인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형태를 하는지 맞춤으로 온디맨드로 비헤이비어를 편리하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고요. 그것이 디지털화라는 개념이고요. 결국 빅데이터 발생하는 모든 예측들이 이런 형태로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게 연동되는 개념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메타버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ESG가 나옵니다. ESG는 결국은 개방형에 대한 탈중화된 개념으로 모든 플랫폼이 연결되면서 피드백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기업들이 다 양방향이라는 거죠. 양방향. 그러니까 비재무적 성과 지표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어떻게 발휘할 거냐면 기업들은 바로 양방향에서 평가가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피드백을 안 하면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고객들은 막 댓글에 달고 막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이 피드백을 1대1로 양방향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리워드를 주고 그 사람과 다시 소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피드백이 되는 거고 그런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면서 결국 사회적 영향의 측정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 전체적인 모든 탈중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줄이 제일 강력한데 개방적이고 공유 융합되면서 분산 인터넷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같은 주제를 다루는 포털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코프 3에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런 형태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 이 그림을 제가 이해하시는 게 더 기존의 그 스코프 3는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레벨 1, 2, 3. 직접으로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거를 타겟, 마케팅, 퍼스널라이즈 어그레션이 되는 거죠. 이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개인과 연동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스코프 3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압력이 있고 우리는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ESG 다방향 플랫폼은 사물 인터넷과 행동 인터넷을 그 개인과 소상공인을 하나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해서
개인 행동 패턴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해서 양방향 친환경 정보를 카테고리에 넣어서 친환경 정책에 따른 소상의 노력과 활동과 정부 친환경 정책을 준수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 및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구독한다는 거예요. 팔로우하고 다시 추천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부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냐면 이제 기업들은 누가 무서워지냐면 소비자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출발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 예를 드릴게요. 식당에서 파워블로그 댓글을 보고 식당을 갔더니 맛이 없어요. 그 파워블로그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돈 받아서 썼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평가기관이 다 주구장창 기업들하고 밥 먹고 뭘 하든지 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렇지 않고 댓글 보고 갔으면 맛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진심이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평가기관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렇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 평가를 일관성 있고 표준되면서 융합되면서 공개정보에 접근하는 지역 커뮤니티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떤 평가기관이 해서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는요, 뭔가 주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이 평가에 대한 플랫폼이 측정하는 모델이 전용 장비나 이런 특정, 그다음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소통하는 형태로 디지털로 트랜스포밍 시키면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환경의 지속성인가를 공시를 하면서 기업들이 간다 그러면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결국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이 스마트폰 하나로 탈중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역 전문대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메타버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이게 비즈니스로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걸 뺄까 말까 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여기 보시면 2025년까지 50조 달러 6경 엄청난 돈들이 여기로 실제로 이 진짜 모든 산업의 ESG에 연동이 되는데 솔루션이 없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결국 이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양질의 주요 공개 정보가 일관성 있고 양질의 주요 공개 정보. 일관성이라는 말은 디지털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을 해서 여긴 좋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해서 평가를 하면 거기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저작권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과 기업과 커뮤니티가 어떻게 디지털로 전해서 ESG를 통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두 개의 카테고리를 제가 카피를 해서 이 회사와 이 두 가지 색깔이 다 다른 회사의 카테고리입니다. 요 회사의 카테고리는 요거는 어떤 회사일까요? 당연히 인터넷 회사입니다. 보세요. 보험 및 프라이버시잖아요. 요건 어떤 회사일까요? 건설 회사. 근데 두 개가 소셜의 팩트예요. 근데 이게 피드백을 위해서 서로 간에 표준된 카테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표준된 카테고리가 나오지만 결국 기업들은 자기 기업 위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포용하고 표준화되게 할 거냐. 사실 모든 표준이 다 표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표준이라고 해서 다 진짜 표준이 아닌 거죠. 나한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N사가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중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가중치에 대한 평가로 이해관계 소통과 이게 지금 평가하는 플랫폼인데 이게 다 이게 있는데 결국 뭐가 있냐면 피드백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 팩터에서 기타구로 해서 종합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피드백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이 N사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해관계자 소통은 있어요. 피드백은 없어. 근데 소통이라는 말이 피드백에 들어가나요?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해관계자 소통은 이루어졌으나 메시어 평가와 피드백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가 ESG 기준원입니다. ESG 기준원의 이해관계자 이게 진짜 저는 요거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 소통이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융합적인 생각으로 잘 풀어냈는데 결국 피드백 측정이 안 되는 개념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지금 평가를 진행하는 거 아침에 요 데이터가요. 신 교수님 데이터하고 똑같아요. 이걸 그대로 제가 한 건데 제가 만들어 온 건 아니고 저는 카피했어요. 추천. 여기에서 그냥 카피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기본평가, 심화평가 하면서 결국은 피드백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이거 정말 잘했다.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가 있어요. 구체적 제시가 필요 없어요. 안 하는데. 도대체 피드백이 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메시업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평가 이해 과정의 다양한 그런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가중치는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잘한 건 게 뭐냐면 이해관계 소통의 프로그램을 보유하면 75%의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보유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75%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 난 거죠. 결국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결국 환경과 소셜과 거버넌스가 이 실제로 융합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메시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출발해서 ESG가 다방향으로 연동되는 피드백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해관계자 누구냐면 주주, 임직원, 소비자, 협력사, 정보기관, 비영기관 다 실제로 이해관계자의 소통인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게 스팸 뚜껑. 저기 제1저당에 나온 스팸 이거 그 스팸 뚜껑 혹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 아세요? 스팸에 노란 뚜껑이 있어요. 그게 왜 있냐? 없애라. 그래서 없앴대요. 그게 환경에 무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예요. 이 피드백을 받은 거죠. 소비자한테. 그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진행이 되는 거죠. 뭐 나머지는 뭐 다 하고요. 결국 이건 소셜에 대한 개념인데 뭐 소셜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N사가 아시아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고 비난을 받아서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객 손실, 소비자 항의, 평판 및 수익이 악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셜 팩터가 메시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그걸 다 고치고 우리는 다시는 안 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어쩌라고? 우리 이렇게 됐는데 다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탄소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감축약 계산하고 그러는데 이게 객관화가 됐냐고요. 투명한 공개화로 이게 객관화가 안 돼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측정치가 여러 팩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걸 사람들이 뭘 쳐다보면 유엔에서 이걸 지정하면 우리는 할게. 근데 유엔은 무슨 신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누가 하냐면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시키고 탄소 측정을 직접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거다, 정보 축적하는 거다, 이런 순환경제도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이나 이런 재활용에 대한 것도 디지털로 하면 좋다는 게 제품을 이제는 처음부터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재생산,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걸로 생각하고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만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사는 사람은 이게 재활용돼서 됐구나 하는 걸 인식이 되게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유럽 방식이에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러면 로컬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구조들을 디지털로 만들려면 결국은 융합이 필요한 거예요. 다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 없다. 나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ESG 팔로우하는 하나 기업만 제대로 하는 것만 측정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역별로 다 진행하는 거죠. 강남에 있는 회사 또는 뭐 마곡에 있는 회사, 마곡에 있는 회사가, 아니 부산에 있는 사람이 마곡에 있는 회사를 측정하면 그게 맞을까요? 마곡에 있는 사람이, 마곡이 어딘지 아시죠? 서울 김포 쪽에 있잖아요. 그 회사 있는 회사는 마곡에 있는 사람이 측정해야 돼요. 가중치가 거기서 더 붙어야 돼요.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측정할 수 있어. 그럼 가중치가 떨어지죠. 그걸 연동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 이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기업 디지털로 해서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편리하게 들어가냐면 다 한 번에 로그인, 원타임 로그인. 한 번만 로그인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런 아이콘들이 제가 마이 ECS를 누르면 뭐 이런 새로운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 엔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영상인데 안 나오네요. 어쨌든 뭐. 아니요, 그 밑에 글 한번 클릭해 보시죠. 예, 그냥 그림만 클릭해 보세요. 링크는 안 나와요. 아, 괜찮습니다. 어쨌든 네, 됐습니다. 그냥 설명할게요. 근데 기본적인 글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개인화된 이런 모든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ESG로 팔로우하는가에 대한 그 개념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개인 주소가 생기면서 이 개인 주소를, 이 QR 주소가 다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들이 요 주소를 받아서 또 날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비휘발성, 비휘발성 정보, 심시리스 커넥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동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생활에서도 이게 직접적으로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니까 나오고, 그래서 그게 내 생활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융합 검색이 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기업들이, 모든 스토어들이 다 이거를 활용해서 ESG에 대한 관련된 카테고리를 동시에 지역별로 다 뿌려주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상품이나 광고와 리워드들이 동시에 ESG QR로 연동되면서 ESG 비즈니스가 이제 새롭게 연동이 되는 거죠. 이거는 ESG의 어떤 팩터에서 어떻게 만들었어 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린워싱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이게 용어도 잘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어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출처가 어딘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그러면 이 정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고 평가가 다 들어가고 그 안에 얘는 그린워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평가를 하면서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우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만들어나가는 네트워크입니다. 예. 요게 KSG, 요게 이제 고문현 회장님. 이렇게 해서 연동이 되고 수많은 개인들이 여기서 다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 ESG 로컬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런 그림이 저희 타겟이고 이미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